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인가요? 예, 공매도를 6월 달에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냐? 예, 공매도 재개는 아직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윗사람들하고 이거 실무자하고 약간 좀 이해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대통령실에서 공매도를 아직 완비가 안 됐는데 재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6월 공매도는 되지 않을 걸로 좀 연장이 될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세액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액 공제,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법인세 감면 종합 대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야당하고의 어떤 관계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세액 공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들어가야 정부도 그리고 개인도 기관도 그리고 기업들도 좀 주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또 개인들은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럼 내년에 실행되는 이제 금투세까지 좀 완화되는 이런 것들이 좀 접목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폭발적인 좀 뭔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서 좀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처럼 고점을 넘어서 3천을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ING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고 뭔가 추진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얘기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매도는 다음 달에 재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시장이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 올랐다가 화장품 갔다가 뭐 반도체 갔다가 뭐 난리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유망 종목하고 그리고 매수 종목 중에서 왜 매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일단 수소. 오늘 수소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죠. 저도 수소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수소주가 한번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올라갔어요. 일단 수소에 대한 거는 좀 상당히 밝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밝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트럼프가 되더라도 수소 부분은 세액 공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외신을 이제 해석한 거라 약간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수소 세액 공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돼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협회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밝힌 거니까 그리고 지원한 거니까 아무래도 이 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IRA 감축법에 대해서도 뭐 전체적으로 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IRA가 갑자기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제의 전망입니다. 일단 뭐 현대차가 북미에 수소 물류 유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시장이 약간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급을 좀 봤어요. 오늘 두산포스텔이 짱대 양봉이 나오고 2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잡고 보면 개인이 주로 매수했고 단타치는 사모펀드가 좀 매수했고 나머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주류로 가려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주류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테마성으로 한번 올랐다. 하지만 수소 분야는 상당히 밝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관이 이끄는
그런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개인이 매수해서 올렸지만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AI 때문에 예, 상당히 전력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수소도 역시 수소 전력도 마찬가지지만 예, 소형 원자로 SMR 요게 그 에너지 쇼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수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GTP로 유명한 AI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게이트 AI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35조예요. 1000억 달러.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AI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AI 센터는 돈 먹는 전력을 먹는 하마기 때문에 전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AI 센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태양광이나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초도형 프로젝트에 보면은 아리백에 이제 그 가입한 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에 소형 모듈 원전이 채택됐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태양광, 풍력만이 아닌 원자력도 정식으로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원자력, 소형 원자력을 상당히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상당히 원자원이나 이런 쪽에서 강자거든요. 정부에서 물론 제재하고 있긴 한데 상당히 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혜택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한수원에 있는 사장님께서 우리가 AI 이제 시대에 본격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지금이 2050년까지 지금 전력 사용량의 2.5배가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소형 모듈 원전이 큰 그 분야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실제 현업에 계신 분이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 AI의 원자력이 큰 일을 할 것이다. 원자력에 관련된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큰 빅뱅으로 한번 올 것 같아요. 원자력 관련해서도 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체코라든가 뭐 발전소 뭐 수주를 한 해 만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AI와 관련된 전력을 원자력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큰 혜택이 있고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최근에 외국인이 약 6개월 동안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선 있죠. 빨간색 점선이 이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약 4,4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다시피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출렁출렁 거렸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체코 원전이 다음 달 15일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의 이제 숙려 기간을 갖고 최종 이제 낙찰을 시킬 건데 여기다가 보면은 영국 원전 기업단 6월 달에 방한한다. 그래서 한국이 영국의 수출 가시권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관련 이벤트가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물론 좀 가벼운 것도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제일 이제 묵직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장중에 최근 들어서 뭐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 많은데 특히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한장행이 어스코텍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렉나자가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루머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매수세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일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급락이 나왔다가 또 반발 매수가 나왔다가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30억을 순식간에 때려봐가지고 급락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일부 기관이 동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막 흔들려 버리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엔진도 오늘 결국에 짱대 음봉 그래서 잘 올라가다가 분차트인데 짱대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 9.5%가 마감이 됐는데 보다시피 프로그램 매도를 하루 종일 때리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40억 때리고 기관이 20억 얼마 때리지도 않았네요. 그죠? 얼마 팔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개인만 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도 없어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스 사가지고 이제 좀 좋아지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짱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사모펀드가 집중해서 매도를 하면서 오늘 급락이 나온 건데, 뭐 이유도 없습니다. 뭐 유상증자 뭐 얘기가 나온다라고 이제 루머죠. 루머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급락이 나와요. 좀 안타까운데 뭐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다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 하나솔루션의 전망은 나쁘진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양광이 나쁜 섹터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시차가 좀 발생되는 거죠. 6월 말부터 중국산 또 동남아시아에서 제조한 것도 관세를 매기고 내년에 또 이 IRA 보조금도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오고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약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다시피 사모펀드가 이틀 동안에 찍어서 팔았다고 우리 표현하는데 찍어 판 거죠. 요때 산 거를 그냥 여기다 대고 찍어 판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보시면 여기 뭐 사실 가격대가 비슷한데 차익 매물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런 게 왜 발생하냐면 요거를 매도하고 딴 종목 사겠다는 거야. 딴 종목 돈이 없으니까 본전에 있는 거 그냥 팔아다가 뭔가 급한 거예요. 뭔가 살 게 있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뭔가 살 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는 거죠. 처음에는 연기금도 동참했다가 아무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다시 매수한 거고 거기에 이제 일부 보험이나 투신들이 같이 무슨 일이지 하고 팔았다가 다시 매수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벤트로 좀 끝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전망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모펀드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낮게 팔았다고 그럴게요. 낮게 팔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추가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씩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한 번이 꺾이면 반등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여기도 보시면 반등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죠. 한번 꺾이면 지금 반등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에서 여기서 버텨줘야 되거든요.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 좀 여기 시간이 걸립니다.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나온 겁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영상으로는 소개시켜 드렸지만 집중방에만 나갔다가 거의 그 수익 한 12% 났는데 못 팔고 거의 본전 정도에 정리하고 나왔어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를 6개월 동안 외국인이 2조 억이 아닌데 2조 4천억이죠. 2조 4천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아침에 올랐다가 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웬만해서는 하이닉스한테 안 지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이닉스가 이겼습니다. HBM을 먼저 투자를 해갖고 원래는 삼성한테 먼저 제안을 했는데 돈도 안 되는 거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뭐 이번에 새로 해가지고 뭐 콜 테스트를 하네 어쩌냐 그러지만 문제는 항상 어려울 때 삼성은 안 했고 하이닉스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돈은 안 되지만 했단 말이에요. 괘씸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이닉스로 계속해서 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가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우리 엔비디아처럼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돈만 생기면 사고 있는 게 바로 하이닉스예요. 현대차.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도 6개월 동안 더 많이 샀어요. 3조 5천억을 샀습니다. 3조 5천억. 6개월 동안 3조 5천억을 매수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점선 빨간색 점선이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3조 5천억의 순매수를 보였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주도주다 내가 주도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쯤에 SK 하이닉스가 주도주고요. 또 현대차가 주도주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주도주다라고 오늘 나온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현대차는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브리핑 한번 드렸는데 인도에 이제 IPO가 있잖아요. IPO. 여기가 가치가 인도 상장사 중에서 1등 약 30조 원의 그 가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인도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공장에서 앞으로 중국이 아닌 중국은 포기하고 인도 공장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수익을 보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30조 원의 기업 가치가 생기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주예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동차주기 때문에 현대차는 무난하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거기에 수급적으로도 3조 5천억.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죠. 그러니까 1, 2, 3. 1등이 지금 쉬고 있어가지고 2등, 3등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대차가 경영권 관련해 갖고 그룹 계열사 이제 그룹이라고 그럴게요. 그룹 지배 구조가 있잖아요, 아직. 그러려면 현대차를 올리고 그다음에 모비스는 좀 횡보하고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래저래 뭐 현대차를 좀 많이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비티도 4,400억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큰 돈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보다는 멀리 보고 넓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산에너비티도 원전 관련해가지고 그 하이닉스나 현대차처럼 빅 사이클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원전이 대세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얘기한 거기 때문에 AI에 지금 뭐 전선 전력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원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꼭 주목해 보세요. 지금보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PR 요거 이제 댓글에 달아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APR은 올 4월 달에 제2공장이 평택 공장인가요? 완공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피부 미용 기계를 800만 대까지 팔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K뷰티가 난리 났잖아요. K뷰티가 난리 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런 뭐 마사지 기계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계, 피부 미용 기계까지 정말 수출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다 보시다시피 내부자 거래 여기 대주주들하고
임원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29만 원, 31만 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 상장이 되면 어떻게 하면 올라갈 때 매도하려고 하지 매수 안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여기다 대고 매수하지 않거든요. 지분이 많이 있는데 매수를 왜 하겠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내부자 매수를 한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8월 달에 또 보호에서 풀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억이 넘는 자금을 여기서 샀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좀 사고, 요거는 앞으로도 매출이 뻔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이럴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고요. 오늘 기타 법인은 요거는 보호해서 물량 계속 나오는 거고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죠. 오늘의 범위는 바로 사모펀드죠. 얘네들 하여튼 안 타시느냐고 샀다 팔았다. 얘네들이 주 범인입니다. 오늘 하락의 범인. 보험 애들도 좀 새가슴이라 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수익 난 것들 좀 팔고 나오고, 장투를 못하는 애들이 금융투자, 보험, 사모펀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연기금 빼놓고는 장투가 안 돼요. 얘네들 남으면 팔아야 돼. 좀 불쌍한 데인데 그렇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사모펀드 애들은 주로 단기 매매를 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플러스 되면 팔고 여차하면 또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형국이 있고, 그나마 연기금은 따박따박 올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수를 담을 수 있는 거고, 보험이나 금융투자, 뭐 사모펀드 얘네들은 다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같은 기관이어도 성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꾸준히 사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기금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나머지 사모펀드나 금투, 보험은 안 됩니다. 얘네들은 안 돼요. 아시겠죠? 뭐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이고 분명히 여기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갈 겁니다. 46만 원인가요? 훨씬 넘은 거고, 목목가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알테오젠. 오늘 알테오젠이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HLB 이후에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상당히 좀 올라갈 만한 재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좀 오르다가 밀렸죠.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거니까 뉴스 잠깐 살펴볼게요. 머크하고의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C 피하 주방 피하 주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머크가 이거 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실패했어요. 이거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게 전 세계 특허를 가진 곳이 두 곳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한 곳이 알테오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열티를 한 5% 정도 수준의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근거가 머크가 해봤더니 이게 쉽지가 않네. 차라리 로열티 주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열티 5% 나오면 제가 얼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얘네가 40조 정도의 매출을 1년에 낸다라고 말씀. 키트루다를 얘네들이 40조 원의 1년에 매출을 낸단 말이에요. 여기에 5%면은 2조 원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최소 30년에서 40년까지 들어와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일정을 또 알려드릴 건데, 일정을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자체 개발을 한 건데 이번에 실패한 게 이거고요. 자, 여기서 머크가 알테오젠하고 이제 저용량과 고용량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게 9월 23일 날에 종료가 됩니다. 올해 9월 23일 날에 종료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했던 비소폐암 똑같은 겁니다. 비소폐암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얘네들 실패했지만 알테오젠이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이 정도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은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 3월 달에도 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고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하고 있고, 상당한 기술, 피하 주사 기술이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알테오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나빠가지고 저번 유한장형이나 뭐처럼 급락이 나왔다. 요거는 진짜 정말 땡큐입니다. 땡큐. 많이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일정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모르는 이런 급락이 나오면 야 이거는 웬 떡이냐, 이거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테오전을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신한증권도 30만 원 부르고 다른 데도 30만 원 부르는 이유가 원래는 한 50만 원 부르고 싶은데 너무 허문이 없으니까 30만 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기술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9월 달 넘어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정도에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기술력을 믿고 기술력을 믿고 가셔야 돼요. HLB처럼 통과되네 안 통과되네가 아니라 이 키트루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이에요. 지금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조 원이 정도에 나오는 매출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환자가 이거 주사 한 대 맞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3시간 걸리는 거를 SC로 정형하면 3분이면 됩니다, 3분. 그리고 집에서 자기가 놓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 놓겠습니까? 이거 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100만 원 받을 거 내가 그냥 야 너네 이걸로 해가지고 뭐 200만 원이나 뭐 150만 원, 뭐 130만 원 내도 요거 받겠죠. 요거. 이거 뭐 3시간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도 최소 5% 이상, 최소가 5%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근데 그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곳은 안 되고 그 기술력을 우리한테만 해라라는 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로열티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구가 됐겠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최소 5%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0조 원의 키트루다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 2조 원의 로열티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하루 이틀 요 시세만 보니까 요런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다가 까먹고 있다가 맞아. 이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지. 이따가 또 시세 보면 또 빠지면 아씨 어떻게 하나.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뭐 그 개발해가지고 약을 개발해서 파는 게 아니라 기술력 갖고만 해도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머크뿐만 아니라 다른 빅파마들하고도 지금 협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그 회사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바로 알테오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PNT. 얼마 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욕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2차 전지를 다 욕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PNT는 제가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2차 전지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적이. 개수가 찍히는 종목은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매수가 하는 이유는 뭐 좀 같이 떨어져 있지만 실적이 되잖아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높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전국 공정에 보면 PNT가 수주가 1조 8천억인데 추가 받아가지고 약 2조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2조 원을. 2조 원의 매출을 지금 누적 매출을 찍고 있는 회사가 PNT예요. 뭐 CIS나 뭐 TSI 해봐야 4천억, 7천억인데 얘는 2조 원의 매출을 지금 찍고 있어요. 누적 매출을. 근데 마진율이 좋단 말이에요. 마진율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문 받으면 인도까지 2년 걸린대요. 2년. 2년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해놓고 얘네들의 매출이 늘어나야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좋아지는구나를 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매출이 늘어나야 2차 전지의 캐즘이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2년 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2년 전에 계약을 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막 2차 전지가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올라가도 이 공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미리 한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계속 늘어난다라면 앞으로도 2차전지 캐즘이 더 빨라지겠죠. 예, 캐즘에 대한 회복이. 예, 그래서 뭐 반값 전기차 나오려면 좀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예, 지금 PNT가 엄청난 수주를 받고 지금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가 PNT를 샀잖아요. 그죠?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2분기에 또 실적이 나와야 되겠지만 뭐 어떤 변화를 주다던가 아니면 최소 3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뭐 찍혀가지고 목자 전환이 돼서 뭔가 좋아진다든가 요런 신호가 나와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캐즘 기간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잖아요. 요 캐즘이 끝나려면 실적이 나와야죠. 분기 실적이. 분기 실적이 나오면 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얘기해야 올라가는 거야, 2차 전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간은 자 물론 이제 2분기 나오고 또 3분기 실적 봐야 되겠지만 나올 때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나마 PNT 정도가 예, 지금 수주를 2조 원의 수주를 바탕으로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요게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매를 한 겁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수급도 약하고 오늘은 다 보합입니다. 환율도 보합이고 코스닥도 보합이고 거래소도 보합이고 다 보합이에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누가 뭐래도 AI가 대세죠. 지금은 대세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가 대세고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가 대세고 그런데 잘 보면 그런 종목들을 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기금이 그 5월 달인가요? 최근 들어서 8천억인가 7천억 팔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팔고 있고 해외 대체 투자는 하고 있고 참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는데 연기금은 팔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세액공제라든가 어떤 이벤트로 조금 폭발적인 상승장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좋은 주식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자금이라는 게 그쪽으로 몰립니다. 평상시 좋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망이 좋은 주식으로 당연히 기관 외국인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 원전이라든가 뭐 태양광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요즘에 그 어려진 것 같고 하이닉스가 차라리 난 것 같고 현대차는 뭐 인도 연말 IPO랑 여러 가지 이제 접목되면서 좀 올라갈 것 같고 대형주에선 그렇고요. 그 밑으로 오면 뭐 엄청나게 많죠. 알테오젠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없어가지고 주식을 못하진 않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지. 종목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제가 보는 종목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시기를 좀 보고 있는데 원전 특히 저기 수소를 좀 사놓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놨더니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조금 하긴 하지만 수소는 좀 조정받으면 또 매수할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PNT 여기 보시면은 PNT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44,200원에 샀네요. 그죠? 여기 언제냐면 요 5월 13일에 5월 13일에 HLB 나갔잖아요. HLB도 그죠? 언제 그랬냐고 하신 분 계셔갖고 여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5월 13일 여기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는데 5월 13일이죠? 5월 13일 HLB 매도 하라고 나와 있잖아. 이 리스크 관련해서 수익 실험 완료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언제 내줬냐고 막 사기치지 말라고 그러길래 보니까 나와 있네. 있잖아요. 그죠? 13일에 절대 이거 이벤트 보지 말고 수익 실험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또 PNT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요. 살 종목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살 종목은 좋은 주식도 많은데 아직 그 시장에서 반영이 안 돼서 제가 꺼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좋은 주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움직일 때나 수급 들어올 때 말씀을 드리려고 좀
아껴놓고 있으니까요. 예.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이제 하반기에 하겠죠. 그다음에 밸류업 정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네,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사칭으로 피해 당하지 마시라고 절대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요. 한 달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월 7만 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을 오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자꾸 사기당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뭐 주필승, 지금도 이렇게 맨날 남겨가지고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저하고 상관없는 카톡을 제가 카톡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거 당해갖고 문자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문자가 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카카오톡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거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오셔가지고 좀 앞으로 있을 개별 종목 장세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늘 외부 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기본에 또 충실하면 흔들림 없이 또 그 회사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면 당장의 어떤 시세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견뎌내면 또 뭐 삼양식품처럼 뭐 많은 종목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올해 HLB 처음에 33,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100개 먹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하루 이틀 움직이는 시세에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